자, 2023 대입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경희대학교를 알아볼 텐데, 자, 이전에 중경 외시 요 라인에서 경희대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자,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희대학교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전형 결과를 토대로 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올해 고3들이 마주하게 될 경희대학교 자, 전형 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전년도에 경쟁률이 다 많이 올랐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자, 고교 연계 네오 르네상스 전년도에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경쟁률이 많이 올랐죠. 그 이유는 자, 전체 인원이 학생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늘었는데 이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로 이루어진 전형인데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47.4대 1이었는데 전년도 2022학년도에는 70대 1까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년도에 2021학년도까지는 논술 시험 문제로서 우리 이과 자연계열에서 수학 플러스 과학을 봤는데 작년도 2022학년도에는 수학만 보게 됐죠. 그 결과 논술에 대한 경쟁률이 많이 올랐고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하나라도 줄어들면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전년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경쟁률이 올랐는데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경희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말하기를 경쟁률은 올랐는데 입결 결과는 좀 더 하락했다. 특히 자연계열에서 좀 더 떨어졌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시 원서 점수 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 쪽으로 이른바 침공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근데 같은 레벨, 횡적인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희대 쓸 자원들이 중앙대나 요 레벨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위쪽 서강대나 성균관대 쪽에 인문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땅히 경희대 레벨에 지원했어야 될 이전의 아이들이 그 위의 레벨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정시 데이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입시 결과를 안내하는 자리에서 전년 대비 좀 퍼센테이지가 100분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률은 더 높아졌죠. 전년 대비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불수능으로 인해서 붙었으면 웬만하면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닐 의지를 표시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충원율을 보면 자, 고교 연계 자꾸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과 전형입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 무지하게 많이 충원율이 올라갔죠. 충원율이라는 건 그만큼 예비 합격한 숫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호수가 많다는 얘기고, 그죠? 붙어놓고 딴 데로 도망간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역시 교과 전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반대로 대표적인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충원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붙어도 다른 데로 못 도망간다는 얘기죠. 도망갈 데도 없고 빠져나갈 데도 없고 그만큼 종합 전형을 붙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 저희 학교 데이터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상위권 레벨에서 이른바 교과 전형으로 붙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높은 내신과 그다음에 높은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 이른바 성대나 성공대 같은 이런 레벨의 학교에 종합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붙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 전년도 2022학년도에 이른바 종합 전형이 많이 줄고 교과 전형, 이른바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이름을 잃었던 그런 전형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자, 입시에서 정말 큰 코 다칠 뻔했던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는 경희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 대부분 종합 전형밖에 없어가지고 중복 합격자가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종합이 줄고 그 준 인원만큼 교과 전형과 정시적으로 많이 인원이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그만큼 종합 전형에 붙기도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붙어도 웬만큼 빠져나가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논술은 항상 마찬가지지만 논술도 참 붙기가 어려운 전형이다 보니까 붙으면 안 빠지죠. 자, 그리고 전년도 대비 졸업 예정자는 이제 흔히 말해 현역이고 졸업자는 이제 이른바 재수생인데 종합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지원자든 합격자든
2022학년도에 이른바 현역이 더 숫자가 늘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년도 2021학년도에 워낙 인원수가 급감했죠. 학령 인구 감소라는 그 현실을 직시했던 그 해였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 줄다 보니까 줄 만큼 재생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령 인구의 감소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교도 문제고, 그다음에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도 문제 되겠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대학 가기는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정말 웬만한 원서만 쓰면 이제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이른바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겠죠. 서울 상위권의 이른바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붙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정말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자, 각 학과마다, 디테일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 교과 전형인 고교 연계는 평균 성적이 1.7등급입니다. 머릿속에 꼭 입력하세요. 경희대 정도 레벨, 최저학력이 있는 교과를 뽑는 경희대 정도 레벨은 평균이 1.7이다. 그리고 네오 르네상스. 그때 좀 작년에 좀 특이하긴 했죠. 최저학력이 있고요. 또 4배수였고요. 그런데 그 평균 성적이 2.6이다. 물론 성적 가지고 교과 성적을 정량화해서 뽑는 전형은 아니지만 우리 머릿속에 자, 경희대 정도 레벨은 보통 몇 점대 학생들이 쓰는 거 봤을 때 교과는 1.7, 평균이 1.7이니까 이따 뒤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한 0.5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게는 2.5등급 전후, 그다음에 3등급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 같은 경우는 더 이 레인지가 넓어지겠죠. 하지만 2등급 중후반, 3등급 초반대 정도의 이른바 학교 생활 충실했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이른바 서류가 빵빵한 학생들이 네오 르네상스를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내신으로는 1.7등급, 그 다음에 서류를 토대로 하는 네오 르네상스 2.6등급이 평균 성적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고교연계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인데 아까 뭐라 그랬지? 1.7이라 그랬죠. 1.7인데 평균이 1.7,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정도 위치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에도 학생들이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작년에 고교 연계 같은 경우는 고교 연계는 인문 둘, 자연 셋, 예체능 하나 이렇게 총 6명만 학교에서 추천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른바 6명만 추천하기 때문에 이른바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터지지 않는데 전국에 2천여 개의 고등학교에 추천하다 보니까 많아진 건데 평균이 이 정도인데 여기도 합격자가 보인다라는 게 되게 놀랍죠. 내가 내신이 무조건 안 좋다고 경희대 정도 레벨이 내가 그냥 포기를 해야겠다 이런 거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건 최저학력이 2하 5입니다. 2하 5. 경희대 레벨 치고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충분히 할만합니다. 내신이 안 좋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고요. 자연계열은 좀 더 높죠. 많이 세밀하게 모이는데 아까 이 정도 레벨 인문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끊기긴 했지만 아무튼 내신이 2등급 중후반이라서 경희대는 포기해야겠다. 그것도 교과전으로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진로 선택 과목 좀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인문은 2과목, 그 다음에 자유는 4과목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 하는데 이제 올해 2023학년도에는 인문, 자연, 예체능 다 3과목씩 봅니다. 그런데 A가 이제 만점이잖아요. 근데 A를 못 맞은 사람이 0.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3과목은 A가 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 A 3과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오 르네상스의 평균 성적은 뭐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남자하고 여자 했을 때 남자가 더 서류를 잘 갖춘다는 얘기고 수도권 비교해 보면 우리 비수도권 학생들이 또 서류 성적이 좋았다 뭐 이런 내용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이게 뭐냐면 네오 르네상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거는 특목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자사고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재작년부터 블라인드 평가를 하잖아요. 블라인드가 뭔가요? 다 가린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 물론 사정관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교육과정 편제표나 어떤 활동 같은 거 보면
대충 안 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외부적인 요인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고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보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 경희대학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어, 그 일반고에 대한 비중이 좀 늘긴 늘었죠. 블라인드의 효과인데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요. 특목고도 좀 뭐 늘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라고 이 정도 레벨에서는 그렇게 손해봤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일반계로 그렇게 혜택 받다기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7대 3의 비율이다. 정확히 말하면 뭐 이렇게 뭐 특성화도 있기 때문에 7대 3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 종합전형에서 한 70% 정도 전후로 해서 합격을 하고 나머지 한 24, 5%는 흔히 말하는 특목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오나스는 면접 성적은 뭐 다 높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자 여자 비율입니다. 확실히 면접은 여자가 더 잘하더라. 그 얘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연계 유형 아까 네오르네상스와 다르게 고교 연계는 이른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한 전형은 거의 97% 가까이가 일반고 자공고다. 자사고하고 특목고는 내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를 못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내신 좋은 학생들은 어지간하면 고교 연계로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인문들 자연 셋 예체능 한 명밖에 안 했지만 이제 올해부터 바뀝니다. 5%까지 바뀌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저학력 충족 기준. 자, 경희대는 이렇게 높아요. 최저 충족률이 보통 60% 전후가 많이 되는데 80% 가까이가 많이 되는 이유는 자, 2합 5에 불과했다. 그죠? 게다가 탐구 과목도 한 과목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불수능이라도 그래도 경희대 정도 쓰는 레벨이라면 2합 5 게다가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어지간하면 2, 3등급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2, 3을 갖추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네오 르네상스 작년도에 특이하게 최저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만, 그러니까 2022학년도만 학생 종합전형이 좀 변하기도 했는데 올해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닌데 마찬가지로 2하 모였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맞췄다. 경희대 쓰는 수준이 학교에서 종합전형이더라도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 3등급, 뭐 잘하면 1등급 대학생도 쓰기 때문에 2하 5를 못 맞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 하고요. 자, 이제 올해 얘기합니다. 자, 실은 올해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이렇게 돼요. 정시가 많이 늘었죠. 늘었는데 자, 수시에서 중에서 특히나 학종, 그 다음에 논술의 비중이 줄는데 학종이 제일 많이 줄죠. 일반 네오 르네상스가 많이 줄고요. 그 줄는 만큼 어디로 갑니까? 수능 위주, 일반 정시로 늘어납니다. 어쩔 수 없는 추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최고 일반 전형은 학종이다. 네오 르네상스다. 이제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희대 가려면 수능만 파면 되느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바보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나는 경희대 가려면 수능만 주구장창 파야겠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수시에서 종합이 줄긴 줄지만 여전히 제일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의 핵심은 학교생활 충실입니다. 학교생활 충실히 하라는 얘기죠. 정시는 수능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 충실과 반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거 학생들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큰 변화. 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 폐지돼요. 우리 이제 3학년이 되게 되는 우리 2023학년도에 입시를 치르게 되는 예비 고3들 이제 뭐 다 3학년이죠.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도만 특이했고요. 작년도에만 최저학력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래는 3배수였는데 작년도만 4배수였던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돌아갔다. 3배수고 그다음에 그런데 다른 대학들의 종합전형의 숫자가 많이 줄기 때문에 1단계 통과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1단계는 뭘로 뽑죠? 자, 서류로 뽑죠, 서류. 그죠? 서류. 서류. 그 서류의 대표적인 게 뭔가요? 학교생활 기록부잖아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얼마나 내가 학교생활을 충실히 했는지, 전공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를 어필해야 됩니다. 자, 그거. 자, 경희대 가려면 아무튼 수시든 네오르네상스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 이게 뭐죠? 자, 고교 연계 전형이라고 이름했던 그 교과 전형이 올해부터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아예 이름이 바뀌고요. 교과 전형입니다. 아까 거의 99%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합격했던 이 전형이죠. 게다가 교과 종합평가가 도입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어디서 봤습니까? 서울대학교 정시. 그죠? 올해부터
서울대 정시에서 도입하겠다는 교과종합평가를 여기 경희대도 그것도 수시에서 교과 전형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교과종합평가라는 건 쉽게 말해서 서류 보겠다는 거예요. 서류. 서류 보는 건 무슨 전형인가요? 그렇죠.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자, 교과전형은 이것도 옳은지 그른지 가치 판단은 뒤로 좀 밀어두고요. 일단 붙는 게 목적이라면 나중에 점수 맞춰서 과를 바꿔 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합격하는 게 목적인 경우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전공을 좀 바꾸게 하고 붙는 쪽으로 유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종합평가가 있어 버리면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었던 그 학과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내신이 되게 잘 나와요. 내신은 좋은데 이른바 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충실히 해서 잘 나오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사교육에 의지해서 아니면 혼자의 힘으로 학교하고 동떨어진 모습으로 성적 관리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 전형하고 안 맞아요. 안 뽑겠는 겁니다. 안 뽑겠다는 겁니다. 경희대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대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학교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국립대학이죠. 국립대학교 나라에서 지원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가장 교과서적인 대학인데 그거를 경희대학교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과 종합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 과목. 선택 과목 과연 본인의 전공에 맞춰서 선택하느냐. 2, 3학년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쉬운 거, 점수 따기 쉬운 과목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자기한테 대학 가서 배울 거에 필요한 과목들 할 거냐. 그거 보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요? 세특이죠. 세특을 잘 쓰고 못 쓰고는 선생님의 역량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뭔가요?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는 건 얌전히 두 손 모으고 눈 크게 뜨고 이런 태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의지, 이른바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리고 얼만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세특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 선택했느냐, 그리고 수업 태도, 학습 태도가 어땠느냐에 보여주는 이 세특을 통해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종합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이거는 뭐 죄송하지만 체육 관련된 학생들 얘기고 또 정신 또 나중 얘기인데 아무튼 군인 좀 바뀌었다. 특성화는 수시에서 정시로 바뀌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들은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지역균형, 작년 최저학력 있었죠. 이하보. 그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교과, 비교과 성적을 70% 하겠다는 겁니다. 뭐 교과는 이른바 등급 나오는 성적이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성적은 출결하고 봉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 교과 중에서도 80은 공통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그다음에 20%는 진로 선택 과목을 보는데 그 진로 선택 과목 세 과목 얘기했고요. 이 교과 종합평가 30% 종합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10.5대 1인데 또 하나 큰 변화가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했군요. 그 큰 변화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6명이 맥시멈 추천이었고요. 인문 둘, 자연 셋, 그 다음에 예체능 하나였는데 자, 올해부터는 5%까지니까 많이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추천받는다는 얘기는 경쟁률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5%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오 르네상스는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작년하고 똑같아졌다. 다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모집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경희대만 줄는 게 아니라 경희대 레벨 위로 아래로 다 종합이 줄기 때문에 종합에서 이른바 나의 강점을 부각하려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학교에서 분위기가 종합을 많이 준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남들과 반대로 가면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1단계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단계 3배수에 들은 건데 서류적인 강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의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교과는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가, 예체능은 국어 영어만 하는데 진로선택 과목에서는 국영수 이렇게 3개 된다. 중요한 건 3과목씩 반영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장력 어떻게 됩니까? 최장력은 이하보입니다. 이하보고요. 여기 의학과 한의과만 3합 3입니다. 요것만 명심하시면 되고요. 작년도 약학과는 자연계열로 봤는데 올해는 이 의학계열로 했기 때문에 3합 4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희대는 다른 대학 대비해서 그렇게 최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노려볼 만 합니다. 올해 입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